안녕하세요. 박효준의 술술영어 박효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네, 많이들 오셨네요. 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요,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또 이제 영자신문에 대해서 또 새로운 주제로 공부를 시작할 거고요. 네네. 네네. 예, 아무래도 영자신문 읽는다 그랬으니까 이제 학생들이 많이 걱정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교과서를 보는 것도 부담이 있는데 세상에 영어로 된 신문을 본다니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용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거나 길진 않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제가 재밌게 진행해 드리면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대되시나요, 여러분?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이제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우리가 일단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이제 어항 또는 수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어항이나 수조들 있죠. 그거 말고 이제 여기 나오는 특별한 어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짚어가면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바꿀 때 우리만의 약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문장이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기가 어려운데 그냥 우리가 아무거나 읽고 아무거나 비벼서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끼리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에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제 끊을기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이제 끊는 것까지는 제가 요구하진 않겠지만, 끊어진 상태에서 어떤 부분을 먼저 읽어야 되고, 반대로 어떤 부분을 마지막에 읽어야 되는지를 같이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먼저 뭘 읽어야 될까요? 문장이 있을 때 먼저 읽어야 될 부분. 혹시 아시겠어요? 네, 문장에서 먼저 읽어야 될 부분은 일단은, 물론 주어를 먼저 읽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장이 있었는데 흔히 말해서 주어, 동사, 성분 외에 그 기타 바깥에 있는 것들, 즉 부사들이 먼저 있었다면 걔를 먼저 읽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주어를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 같은 경우 워낙 짧고 주어, 부사가 없기 때문에 주어인 가장 앞에 있는 글자를 먼저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덩어리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동사는 마지막에 읽고 그 다음에 주어도 아니고 동사도 아닌 나머지들 있죠? 그거를 중간에 읽으시면 됩니다. 중간에. 그래서 순서가 앞에서부터 1, 3, 2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순서를 잡아놓고 이제 하나씩 우리말로 바꾸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거 보시면은 most fish tanks라 그랬고 여기서 tanks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서 얘를 먼저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결국 수식을 해주면서 마지막에다가 주인공을 쓰셔야 이게 정확히 아름다운 문장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읽고 뭐냐면은 여기서 순서대로 most를 읽고 그 다음 fish, tank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most라는 거는 대부분 그 다음에 fish tanks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한 단어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fish tank 혹시 뭔지 아세요? 그렇죠. 물고기 탱크라고도 하시고, 그렇죠. 어항도 좋고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어항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또는 수조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내기는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말로 바꿨을 때는 대부분 어항이라기보다는 대부분에,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붙여서 읽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 same. the same 여러분 다들 아시죠? the same은 뭐죠? 그렇죠.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대로 읽으면은 대부분의 어항 또는 수조는 같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어라던가 또는 잠시 후 배우겠지만 목적어 같은 걸 쓸 때 뒤에다가 은는이가를 추가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부분의 어항, 은 정도.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어에 있는 요 명사 뒤에 붙은 s를 갖다가 꼭 우리말로 이렇게 들이라고 쓰는 거는 여러분이 봤을 때 필요해 보이면 쓰시고 아니면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집착할 건 없어요.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요 문장 같은 경우 보시면은 조금 더 길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 and라고 하는 고급지게 말하면 이걸 접속사라고 하는데 접속사가 나왔기 때문에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길어져도 어차피 앞에서 했던 거를
한 번 하고 한 번 그냥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진 게 아니고 행위가 많아진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어디부터 볼 거냐면은 and 앞쪽부터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day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small and rectangular 읽고 마지막에 읽고 그 다음에 and 읽고 이렇게 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day로 갔다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들을 한 번에 묶어서 읽을 겁니다. 그래서 5번, 이건 6번 되겠죠? 아시겠죠? 자, 하나씩 해볼게요. day. 자, day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day를 뭐라 그러죠? 그들도 좋고, 오케이. 그것들도 좋고. 자, 일단은 day를 그대로 읽으면은 그들도 맞고 그것들도 맞아요. 그런데 그냥 대명사를 그냥 읽어버리시면은 독해가 내용이 쌓이질 않아요. 그래서 앞에 있던 문장에서 day가 뭘 가리키나를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앞문장 보시면은 이 중에서 day가 가리킬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day가 가리킬 만한 거. 그렇죠. 어항인 거예요. 그래서 비록 day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그것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보를 기억하시면은 나중에 문장이 많아졌을 때 정보가 분산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애초부터 읽을 때 어항 또는 수조 라고 읽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것들 혹은 어항수조, 그 다음에 는, 그 다음에 small, 작다, and, 그리고 자, 이 단어 어렵죠, 이 단어. 렉탱귤러 혹시 뭔지 아세요? 뭔가 이렇게 스퀘어 느낌 나는, 그렇죠, 직사각형. 좋습니다. 그래서 작다, 그리고 직사각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고기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이제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실제 어항하면 거의 다 직사각형이긴 하죠,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and라고 하는 걸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day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것들 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은 앞문장에 있었던 거를 그대로 받아서 여기 있는 이 thanks를 받아가지고 그 상태로 어항 혹은 수조라고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들,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sit이라고 하는 게 이 덩어리에서 동사라서 마지막에 해석을 할 건데 여러분에게 궁금한 건 뭐냐면은 요거 어떻게 할까요? 요거 어디부터 읽는 게 맞을 것 같으세요? on부터 읽는 거. on부터 해가지고 여기 쉘브스까지 있었을 때, 즉 전치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명사 같은 게 있었을 때 어디부터 읽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명사부터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전치사가 명사 앞에 있지만 이걸 우리말로 읽으실 때는 전치사를 가장 뒤로 보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에 읽어야 되고 얘 뒤에 있는 걸 먼저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것들 한 다음에 테이블, 탁자, 그 다음에 and, 그리고 탁자 와로 할게요. 그 다음에 쉘브스가 뭔지 아세요? 쉘브스? 쉐프에다가 s 붙인 거. 그렇죠? 선반. 그래서 탁자와 선반 여기까지 한 다음에 비로소 이 on을 여기다가 써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on이 영어로 그렇죠. 위에. 자, 그 다음에 sit on이 뭘까요? sit on.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이 이렇게 서 있지 않고 그렇죠. 앉아 있을 때 우리가 sit이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어항이나 수조가 정말 앉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놓여 있다.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앞에서부터 이 문장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어항에 대해서 또는 수조에 대해서 설명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특별한 게 안 나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뭔가 시작되죠? 여기 스페셜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 이 문장에서는 뭐부터 읽을까요? 어떤 거부터? 그렇죠. 최근에를 먼저 읽는 게 맞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죠. 부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문장에서 some people을 주어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그 앞에 있는 말은 원래 필요가 없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부사라고 하는데
부사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주어를 읽고 그 다음에 동사는 마지막에 읽고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덩어리를 세 번째 중간에 읽는 거죠. 자, 그래서 그대로 해봤을 때는 자, recently 최근에 자, 그 다음에 some people 그렇죠. 몇몇 사람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스페셜 피쉬 탱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구조가 뭐냐면 형용사 스페셜에다가 피쉬 탱크라는 명사를 쓴 거거든요. 자, 어떤 걸 먼저 읽어야 될까요? 형용사랑 명사가 있을 때 어떤 것부터 읽을까요? 그렇죠. 형용사를 먼저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명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얘를 마지막에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대로 해본다 그러면은 몇몇 사람들 스페셜, 그러니까 특별한 어항이나 수조 그 다음에 made가 make의 과거 그러니까 만들다가 아니고 그렇죠. 만들었다. 자, 보세요. 이 상태로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해놔도 말이 안 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상적이진 않죠. 왜 그런 거냐면 이게 보시면은 이만큼이 주어고 이만큼이 목적어라고 했을 때 그 뒤에다가 은는이가나 을르를 붙여줘야 말이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은는이가 을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몇몇 사람들 은 정도 그 다음에 특별한 어항이나 수조 를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은는이가나 을을은 영어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말로 말을 쫙 푼 상태에서 원하는 구간에다가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어로 보고 반응하는 게 아니고 우리말로 바꾼 내 말을 보고 반응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은 여기 let 해가지고 나와 있는 덩어리가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 let이라는 게 일단 동사라는 거. 아시겠죠? 저것에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let이라고 하는 게 동사고 원래 여기 어포스트로피 s에 있는 게 뭐냐면은 이 us라는 거죠. 그죠? 우리. 아시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뭐뭐뭐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석했을 때 보시면은 클레버 인벤션스들을 보자 그런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해본다 그러면은 보시면 커플 오브 혹시 뭔지 아세요? 커플 오브 그렇죠? 커플 오브 오케이 좋습니다. 커플 오브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커플이기 때문에 두 개죠. 그죠? 커플이 우리가 그쵸 쌍이니까 그래서 두 개의 그 다음에 these clever inventions 뭘까요? these는 이러한이고 그 다음에 clever는 혹시 아세요? clever? 그쵸? 영리한 또는 똑똑한은 좋고 근데 발명이라서 똑똑함보다는 뭔가 좀 다른 말 없을까요? 특이한도 좋고 오케이 기발한 좋겠죠. 두 개의 기발한 발명품 아시겠죠? 그래서 발명품들을 이제 보자 이런 얘기죠. 들여다보자. 자, 그 다음 문장 넘어가서